자, 봅시다. 5번이요. 지금 두 개의 함수를 주셨거든요. 나 그 함수에 이름을 주고 들어갈게요. fx하고 불리는 이 식은요, x 플러스 4의 제곱이에요. 그리고 나서요, 나 gx 이름 좀 주고 들어갈게요. 나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에요. 자, 두 개 이상의 그래프가 나왔을 때, 두 개 이상의 그래프가 나왔을 때 나는 먼저 관찰해야 돼요. 우리 fx와 gx라고 불리는 두 개의 그래프는 무슨 관계는 없을까를 먼저 의심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먼저 파악하고 들어가시는 거야. 그런데 관계가 여러분들한테 눈에 보였으면 좋겠어. 어떤 관계가 보였으면 좋겠냐면, 이 fx라는 함수가 gx가 될 수 있어요. 자, 무슨 소리냐면 이 fx라는 식에다가 x 대신 x-5를 뭐 한다면? 대입한다면, 내가 이 식에다 x 대신 x-5를 대입하는 순간 x-1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일치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기존의 함수식에다가 x 대신 x-5를 대입해서 만든다라는 건, 새로운 유함수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나 반대되게 x축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5만큼 뭐 했다는 거죠? 평행이동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보고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는 거야. 자, 도형에서의 평행이동이든 대칭이동이라고 불리는 것은요, 그래프 또는 도형 위의 점이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모두 다 이동하는 거예요. 그 규칙 속에서. 자,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호로록 호로록 호로록. 나 좌표 평면에요, fx라는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려보신다면 샥샥샥샥샥샥샥샥 이렇게 선생님이 대략적으로 그려볼게요. 나는요 0,16이라는 점을 지나요. 하여튼 내가 fx예요. 나는 중근을 가져요. 마이너스 4라는 중근이요. 즉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0이 된다는 거겠죠. 여기까지 내 말 괜찮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 빨간색인 이 그래프 좀 그려보신다면 나는 꼭지점의 좌표가 1,0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호로로로로록 요렇게 그려지는 그래프, 내가 결국 gx라는 거야. 나는 몇 콤마면 1,0이 꼭지점. 그러니까 다 얼마만큼씩 이 하얀색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괜찮아? 다 x축으로 몇 만큼, 5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gx라는 그래프랑 뭐 하게 된다? 일치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나 y는 뭐라는 k라는 라인을 갖다 그렸대요. 자, 이렇거든요. 호로록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세요. 내가 지금 y는 k라는 이 녀석이에요. 괜찮아? 이해할 수 있겠어? 그렇게 되면 잘 들어봐. 나 이 점이요, 이 점으로 이동한 거거든요. 괜찮아? 그러니까 사실 이 거리 또한 뭐가 되고? 5가 되고요. 괜찮습니까? 나요. 이 점은 똑같이 5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요 점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도 뭐일 수밖에 없다? 5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평행이동이라고 불리는 건 모든 점들이 똑같이 x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한다. fx에 있는 모든 점들을 5만큼 이동시키면 그것이 결국 뭐가 된다? gx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선생님 말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이제 묻습니다. 나 그래프를 다시 좀 띄어다가 확대해서 그려보면 이렇거든요. 하얀색이 지금 fx고요. 그리고 나서 나 빨간색이 뭐예요? gx예요. 그래놓고 촉촉촉촉촉촉촉 나 x축,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4, 그리고 여기가 1, 이런 상태야. 그리고 y는 k라고 불리는 게 요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점들의 이름을 하나같이 나를 a라는 점, 나를 b라는 점, 나를 c라는 점, 나를 d라는 점이라고 해주세요 라는 거였어요. 자, 그럼 이제 묻습니다. 뭐를 묻고 있어요? b와 d의 거리를 묻고 있어. 그러면 사실 내가 b였고 내가 d였던 거잖아? 그치? b라는 점을 5만큼 평행이동 시키게 되면 딱 여기 d가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기억해서 묻고 있는 거, BD의 길이가 5입니까? 네, 맞아요. 설령 여기가 A라는 점이고 여기가 C라는 점이라고 한다면 AC의 길이 또한 괜찮습니까?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5가 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까지 내 말 괜찮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기억은 뭐가 되고 참이 되고요. 자, 이젠 K가 4일 때 한번 가정해 보세요. 자, 그럼 니은 K가 4일 때를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거야. 그러면 요 값이 토록 딱 4가 될 때를 이야기하고 있거든. 그치? 그럼 나 보자. 나 이 점들을 다 구해낼 수 있어요. A와 B라는 점은요. A와 B라는 점에 이 점의 X 좌표를 구한다는 것 자체는 X 좌표를 구하는 행동 영역은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거죠? 나요. X 플러스 4의 제곱이라고 불리는 이 2차 함수와 괜찮아? 나 노란색 누구? Y는 4라고 불리는 우리들이 만나요. 괜찮습니까? 우리들이 만난다. 나 2차 함수와 상수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 그치? 이해할 수 있겠어? 이 방정식의 실근. 이 방정식의 실근이 결국 교점 A와 B의 무슨 좌표? X 좌표가 되겠네. 이런 뜻이에요. 괜찮습니까? 자, 그럼 구해보세요. 이 방정식을 풀게 되면요. X의 제곱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요. 호로록 플러스 8X 거기에 플러스 12요. 0이 되는 거 맞죠? 인수분해 하시면 X-6 그래서 X는 2 또는 X는 X 플러스 6 X 플러스 2 꾸벅 X 플러스 6 X 플러스 2 그래서 X는 마이너스 6 또는 X의 값은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괜찮아요? 즉 그때는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지. A라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6 콤마 4가 된다는 뜻이고 마이너스 6을 여기다 호로록 대입해도 당연히 4 그리고 나서 B라는 점의 좌표는 여기가 마이너스 2 콤마 4가 된다는 뜻이야. 그치?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또 CD라고 불리는 걸 구해낼 거야? 그렇게 구하지 마세요. 얘가 4가 되는 그런 X의 값을 구하셔도 되는데 우린 이미 알아요. fx와 gx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요? x축으로 플러스 5만큼 평행이동한 관계라고요. 그럼 이 좌표에다 플러스 5씩 하세요. 이 좌표에 플러스 5씩 하게 되면 플러스 5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2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얘 점의 이름은 마이너스 1,4가 되고요. 여기다 x축으로 플러스 5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x 좌표에 플러스 5를 해준 거야. 그럼 나 여기다가 플러스 5를 해주게 되면 그게 바로 D의 좌표가 되겠지. 그래서 몇 콤마면 3,4가 된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습니까? 좋아요. 자, 그랬을 때 BC의 길이를 묻고 있습니다. BC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묻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니은의 내용이었지. 나의 x좌표는 마이너스 1, 나는 마이너스 2. 우리들의 차. 그치? 거기에 절대값. 그러니까 뭐가 돼? 1이 되는 게 맞네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K가 4일 때 BC의 길이가 1입니까? 묻는다면 나는 뭐야? 2라고 묻은 거 맞지? 얘. BC의 길이는 1인데 얘가 2라고 묻었어. 그러니까 너는 거짓이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보기에서는 2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서 D급 갑니다. AB의 길이와 CD의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야, 평행이동 했잖아요. 그럼 K의 값이 뭐든 뭔 상관이에요. 호로록 이렇게 설령 K가 이렇게 오거나 K가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건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까? 우주대의 길이는 다 뭐 할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겠지. 여기까지 내 말 괜찮습니까? 그래서 디귿은 뭐가 돼요? 참이 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좋아요. 자, 넘겨서 6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6번. 자, 보시면 1참수 y는 ax 플러스 b에 대한 그림을 주셨어요. 쇽. 나예요. 호로록 이런 직선인데 내가 마이너스 3이고 내가 6이에요. 즉 나는 0, 마이너스 3, 나는 6, 0이요. x절편과 y절편을 여러분한테 주신 거 맞죠? 자, 갑시다. 나 y절편이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 3이에요. b의 값은 마이너스 3. 그치? 그리고 나는 6, 0을 지나야 해. 그러니까 a의 값은 뭐일 수밖에 없어요? 라고 했을 때 2분의 1일 수밖에 없어요. 괜찮아? 그래야지 6, 0을 지납니다. 이런 거야. 그치? 아니면 기울기를 구해주세요. 우리들의 기울기는 6 빼기 0, 6분의 빼기. 그래서 3, 6분의 3은 2분의 1. 괜찮아요? 자, a와 b의 값을 구해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이요. 나
이차함수가 있대요. y는 어떤 거? b의 x-a의 전체 제곱이라고 불리는 이 그래프. 그렇구나. 너희 그래프는 사실 y는 b의 값이 마이너스 3이라서 마이너스 3에 x라고 갖다 붙이고 a의 값은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이라는 그래프죠. 그치? 그럼 이 그래프의 모양새는 어떻게 그려지죠? 허러럭 나 위로 볼록하고요.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면 2분의 1 콤마 0이 돼요. 즉 이 함수의 최대값은 0이 되는 형태겠지. 괜찮아? 나한테 묻고 있어. 어떤 걸?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이 감소하는 부분을요. 그럼 다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갖고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이 감소하는 바로 요쪽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때 x값의 범위를 묻고 있으니 x라고 불리는 건 2분의 1보다는 뭐 해야 된다? 커야 됩니다. 네,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니? 자, 7번 문항 볼게요. 지금 나한테 2차 함수와 직선을 주셨어요. 그치? 그러면 이렇게 가자. 직선에서요. x절편과 y절편을 여러분들이 조사해 주신다면 내가 마이너스 m, 0이요. 그치? 그리고 여기 y축과의 교점이요. x가 0일 때 y의 값이니까 나 0, m이요. 이러면 되지. 그러면 이렇거든. 기울기 1이야. 내가 뭐라고? 기울기 1. 기울기 1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의 기능. 기울기 1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딱 물으신다면 너는 나한테 이렇게 말하면 돼. 무수히 많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뭐 할 수 있다? 작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돼. 무수히 많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다라는 내용 자체는 봐봐. 여기 직각이거든요. 그럼 이 삼각형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림이 좀 망했지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1대1 대 루트 2에 대한 비율을 갖는.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m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m이 돼. 그치? 나 m 1대1 대 루트 2여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뭐가 되는? 루트 2 m이 되는. 즉 여기 몇 도? 45도. 여기 몇 도? 45도짜리. 괜찮습니까? 이런 무수히 많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작도 가능하다. 그것이 기울기 1의 기능인 거야. 여기까지 내 말 괜찮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정보가 있어. m의 값은 양수라고 주셨고요. 당연하죠, 뭐. 괜찮아? y절편 자체가 x축 위에 있는 거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AC에 대한 길이는 3AB래. 야, 그럼 이렇거든? 너한테 준 것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 루트 2m이라는 길이를 원래 알아요. 그치? 근데 이 길이를 그냥 k라고 놓는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몇 k? 3k가 된다는 사실을 준 거야. 그치? 이해할 수 있겠어? 이 길이가 k라고 한다면 이 길이는 3k.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몇 k가 되는 거지? 2k가 돼요.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습니까? 그러면 사실 내가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호로록 이렇게 떨군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큰 녀석도 무슨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래서 여기가 45도일 수밖에 없지. 아우! 선생님 눈에는 이 길이랑 같아요? 너는 이쁜 아이잖아, 마음이. 맞아? 그러니까 당연히 저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 보여야 해. 이해해? 괜찮아? 그림을 믿으면 안 돼. 억지 주장이에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해해요? 그럼 어차피 닮았기 때문에요. 이 길이가 m이에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당연히 몇 m이어야 되는 거지? 3m이어야 돼요. 1대 3에 대한 뭐니까? 닮음이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봐봐. 나 이제 요 녀석의 좌표를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죠? 내가 여러분한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여기 길이가 m이야. 이 길이는 그럼 몇이야? 2m인 거 맞지? 그래서 2m 콤마 요 점의 좌표를 몇 m 콤마? 2m 콤마. 여기까지 괜찮아? 이 길이가 m이었어. 그럼 나도 이 길이가 몇 m이어야 해? 3m이어야 되는 거거든.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가 m, 여기는 2m. 그래서 이 점의 x좌표가 2m. 맞아? 그때 y좌표는 당연히 몇 m? 3m일 수밖에 없지. 2m을 집어넣으면 3m. 뭐 당연한 소리잖아.
여기까지 내 말 괜찮니? 이해할 수 있겠어?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자는 거야. 나 위의 점이면 여기다 호도농 뭐 해주셔야 돼? 대입해 주셔야 돼요. 얘는 교점이에요. 직선과 이차함수의 교점, 그치? 2m 집어넣으면 3m 나오는 거 당연하잖아? 그러니까 이차함수식에도 대입할 수 있어야 되고, 괜찮아? 그래서 대입을 해서 얻어지는 식 자체는 y 대신 3m을 대입할 거고요. x 대신 2m을 대입할 거야. 그럼 2m-3의 뭐랑? 제곱이랑 똑같아야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내 말 괜찮아요? m에 관한 2차식이 뜰 거예요. 괜찮습니까? 계산. 그럼 몇 m제곱? 4m제곱이요. 마이너스 몇 m이 돼요? 15m이 되고요. 거기에 플러스 9는 0이 되더라. 그치? 인수분해야 되라. 이렇게 묻고 있는 거야. 2라고 갖다 붙이고 4일? 어떻게 하면 인수분해가 아름답게 됩니까? 증가과정 생략하면 이렇게 4일 그리고 마이너스 3 지그재그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 완성. 괜찮아요? 그래서 갖다 쓰게 되면 어떻게? 나요 4m-3 그리고 m-3 0. 그래서 m의 값은 몇 개요? 2개가 나오는데요. m의 값은 4분의 3 또는 m의 값은 뭐가 나와야 된대? 3이 나와야 된대. 그치? 여기까지 내 말 괜찮아? 둘 중에 뭘까요? 둘 다 양수는 맞는데 얘들아 m이 4분의 3이었다라고 쳐봐. 그러면 요 좌표는 뭐가 돼? 요 좌표는 2분의 3이 되지. 2분의 3이 꼭지점 오른쪽에 있다는 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나요 2m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 대칭축이죠. 3이? 그러니까 3보다는 뭐 해야 돼? 2m이 커야 해. 괜찮아? 즉 2분의 3보다는 m은 커야 해 이런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나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갖고 오른쪽에 있는 점이 2m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너는 탈락. 그래서 답은 m은 3.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 기울기 1의 기능이 뭐라고요? 무수히 많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더라. 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8번 문항 가봅시다. 8번 나요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있대요. y는 호로로 마이너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4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한대. 자, 그럼 봐봐. 이동한 식을 갖다 쓸게. 어떻게 된다고?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2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얼마만큼? 3만큼 뭐 했다는 거지? 평행 이동했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기존의 함수식에다가 조작을 할 건데 어떤 조작? x축으로 플러스 2니까 x 대신 반대되게 x 마이너스 2요. 그리고 y축으로 마이너스 3이니까 y 대신 y 플러스 3을 뭐 할 거예요? 대입할 거예요. 그렇게 식을 만들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럼 y 대신 y 플러스 3을 대입하면 내가 y 플러스 3이 되고요. 거기에 마이너스 가로의 제곱이 되는데 나는 x 대신 x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거니까 x 마이너스 2 되고요. 괜찮아? 거기에 플러스 4 이러면 돼. 괜찮아? 그런 다음에 또 얘가 어떤 이동을 한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그래프와 x축에 관해서 서로 대칭인 그래프. 그럼 나는 얘를 다시 무슨 축 대칭시킬 거냐면 이제는 x축 대칭 이동시킬 거야. 자, 그러면 나의 또 행동은요. x축 대칭시킨다 라는 것 자체는 내가 y의 부호가 반대된다라는 사항이야. 지금 무슨 소리냐? 식을 만들 때 y 대신 뭐를? 마이너스 y를 대입하겠다라는 거거든. 이게 바로 x축 대칭. y축 대칭이라고 불리는 것은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요 y만 건드리는 거예요. 다른 걸 건드리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럼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y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요. 괜찮아? 거기에 뭐였어 얘가? 플러스 3이었으니까 플러스 3 그대로 갖다 써주시고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4 이러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이게 이제 이차함수의 식이야. 그런데 얘가 지금 뭐한데
m,4를 지난데 그럼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식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젠 m, 4라는 점을 뭐 하시면 돼? 대입해서 문제를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지난다며요. 지나는 점은 대입이요. 자, 그래서 y 대신 4를 대입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은 나 지금 대입하고 있어요. x 대신 m을 대입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 마이너스 m-1의 전체 제곱이 되고요. 거기에 플러스 4 이러시면 돼요. 그럼 m에 관한 2차식이 뜨는 거 맞지? 정리 시작합시다. 정리요. 마이너스 m제곱 이쪽으로 다 이항시키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m제곱이 돼요. 괜찮아요? 거기에 플러스 m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2m이 되고요. 3이 저쪽으로 호로록 이항하게 되면 나는 마이너스 4는 0이 돼요. 결국 이게 m에 관한 2차식이 나온 거 맞죠? 여기서 말하는 m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요. 얘네들의 뭐 좀 구해달라고 우리? 합 좀 구해달래. 모든 실수 m의 합. 그래서 답을 맞출 때 맨 마지막 가정으로 나는 실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이에요. 판별식 쓴다고 하더라도 0보다 크니까요. 그치? 그러니까 m이라고 불리는 얘는 바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있어서 괜찮아? m 얘의 방정식의 근 실근의 총합. 그래서 근과 계수면 2입니다. 네, 요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9번 봅시다.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주셨어요. 그래놓고 APQ에 대한 뭐를 주셨다? 부호를 주셨습니다. 이런 거야. 괜찮아? 자, 그러면 나는 시작하자. 나 A가 양수래요. 이 A가 양수니까 나는 결국 위로 볼록한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치? 그리고 PQ에 대한 부호를 주셨는데 P와 Q는 꼭지점의 좌표를 이야기해. 그치?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이렇게 가보자. 꼭지점의 좌표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요. 나요. P, Q예요. 그치? 그런데 문제에서 P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양수, Q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무슨 수? 음수. 그러니까 X좌표는 양수, Y좌표는 음수. 그치?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몇 사분면? 4사분면 위에 존재해. 그치?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서 나는 여러분들 또 이렇게 말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무슨 함수를 다루던 간에 X절편, Y절편, 즉 X축과 Y축과의 교점은 스페셜점이라고 불러. 오케이? 그럼 그 스페셜점은 항상 확인하고 가야 되는 거거든? 그럼 나 시작. 어떻게 시작이요? 나요. X가 0일 때 Y의 값이요. 즉 Y절편을 조사해 주시면 나는 0, 괜찮아? 뭐를 지나는 거죠? AP에 제곱 플러스 Q를 지나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볼게. 나는 이 자체의 부호는 모르겠어요. AP의 제곱이라고 불리는 것은 항상 양수라는 걸 알겠고요. 플러스 Q라고 불리는 건 음수라는 걸 알겠어요. 그치? 그러면 양수랑 음수랑 더했을 때는 그 결과가 뭐인 거지? 몰라요. 이렇게 가는 거야. 예? 나 AP의 제곱, P제곱은 항상 0보다 크고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 근데 Q가 음수. 이해해? 양수 더하기 음수는 뭔지 몰라. 그치? 뭔지 몰라. 이런 거야. 아, 그렇구나. 그래놓고 너요. X축과의 교점이요. X축과의 교점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근이라고 부르는 거 맞지? 그치? 아, 근. 잠시 냅둡시다. 이런 거야. 오케이? 그럼 자, 이미지를 한번 구해볼게. 근의 공식으로 구해도 되고.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구해도 되는데. 일단 필요하면 그때 구하자 이거야. 오케이? 그럼 보자. 나요. 선생님, Y축과의 교점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꼼꼼하게 풀기 위해서는 원래 행동은 케이스 분류예요. 케이스 분류. 자, 무슨 소리를 하는지 봐봐. 선생님. 왜 자꾸 불러? 저기 꼭지점이 4사분면 위에 있다는 건 확실해. 그치? 그 4사분면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괜찮아? 4사분면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냥 꼭지점의 좌표를 찍어주세요. 그치? 근데 잘 봐봐. 나 Y축과의 교점이 양수, 즉 Y절편이 양수라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어머나 내가 Y절편 자체가 0이라서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어.
그런데 나요 y절편이 무슨 수라서 음수라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다는 거야. 자, 세 가지의 그림으로 원래 여러분들은 뭐 해주셔야 되는 거지? 케이스 분류해 주셔야 되는 거야. 괜찮아? 이해할 수 있겠어? 변치 않는 사실이 있다니까. 뭐가? 잘 봐봐. 1번부터 3번까지는 그림을 어떻게 그리든 간에 항상 얘는 방정식의 입장으로 보면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을 가질 것이고 두 실근을 가질 거야.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도 왜? 꼭지점 괜찮습니까? 이 4사분면에 존재하고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A가 양수니까 위볼이라고 썼어. 아볼 괜찮습니까? 아래로 볼록하고요.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지는 얘는요 무조건 X축과 교점이 몇 개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2개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1번 사항은 사실 이렇거든요. Y절편이라고 불리는 건 양수, 그리고 X절편은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이으려면 분명히 X절편 또한 무슨 수? 양수일 수밖에 없고요. 이 그림 속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Y절편이라고 불리는 것랑 X절편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무조건 다 0이에요. 괜찮아? 자,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 Y절편이라고 불리는 건 무슨 수? 음수인데요. 그치? 맞아요? Y절편이 음수면 얘를 지나면서 쭉 통과해야 되는 거니까 X절편이라고 불리는 것도 뭐일 수밖에 없다? 음수일 수밖에 없다. 이해해? 이렇게 원래 세 가지로 여러분들은 케이스 분류해야 됩니다. 내 말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럼 나 이젠 문제에서 묻습니다. 3, 4분면만 지나니 이렇게 묻고 있어요. 괜찮습니까? 나요 3, 4분면을 지나니 묻고 있어. 야 3, 4분면은 여기야. 안 지날 수도 있고 안 지날 수도 있고 하지만 뭐 할 수도 있어? 지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까? 내가 어떤 그림인지 모르니까요. 오케이? 1번 땡이요. 자 2번이요. 1, 4분면을 지나지 않느냐 묻고 있어. 아니 그림이 어떤 식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1, 4분면은 무조건 지나는 거야. 오케이? 땡이요. AP제곱 플러스 Q. 어머나 AP제곱 플러스 Q? 너 도대체 누군데? 나야 나 AP제곱 플러스 Q라고 불리는 걸 Y 절편이라고 부른다고. 이해해? 즉 3번은 Y절편이 만약에 0이라면 여기에 주목해달라는 거야. 괜찮습니까? 얘라면 뭐 2, 4분면 3, 4분면만을 지나냐 묻고 있어. 무슨 헛소리야? 이해해? 무슨 헛소리야? 2, 4분면 3, 4분면만 지나다니 뭔 헛소리냐? 나 1, 4분면 지나는데. 이해해? 땡. 4번 Y절편이 음수라면 이 그림 속을 봐달라는 거야. 이해해? 이 그림 속에서는 모든 4분면을 지나니 묻고 있어. 나 1, 4, 2, 4, 3, 4, 4, 4 다 지나. 오케이?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된다라는 거죠. 5번. 자, 뭐라고? Y절편이 양수라면 1, 4, 4, 4를 지나지 않냐? 뭔 헛소리니? 괜찮아? 나 1, 4, 4, 4 다 지날 수밖에 없는데. 이해해요? 그래서 5번은 탈락.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자,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연습할 때, 자, 우리는 기억하는 거야. 뭐를 기억하는 거냐면 어떤 함수를 다루던 간에 말이야. 이해해? X절편은 되게 중요해. 왜 X절편이 중요하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묻는다면 난 그냥 이렇게 대답하면 돼. 야, 어떤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이 그 방정식의 실근이라서 중요한 거지. 방정식에서의 핵심은 근아니야. 근. 이해? 근데 실근 Y축과의 교점 되게 중요한 점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어떤 함수를 다루든 간에 X축, Y축과의 교점 너무 중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10번 문항 봅시다. 자, 10번 문항 보시면은요. 나요. 지금 이차함수가 있어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6이라고 불리는 이 그래프가 있대요. 자, 이미지 잡읍시다. 나요. 자, 그림 그리는데 나한테 알려준 건 꼭지점의 좌표를 알려주셨습니다. 괜찮습니까? 꼭지점의 좌표 몇 콤마 몇이라고 알려줬어요? 허러록 나 1,6이에요. 그치? 그러면 중요하시다면서요. Y축과의 교점이요. 0을 대입하세요. 나요. 0,5라는 점이요. 얘를 지나요. 그럼 이 그래프 자체는요.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겠죠. 위로 볼록하면서요.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습니까? 그럼 난 또 이런 것도 알아요. 자, 우린 문제 푸는 기계가 아니니까 이렇게 와주세요. 내가 결국 대칭축이에요. 대칭축 자체가 x는 1이란 말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럼 대칭성에 의하면 네가 0,5를 지나요? 그럼 당연히 떨어진 거리가 1, 똑같이 1만큼 떨어지면 나는 2,5라는 점도 당연히 지나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이렇게 연습합시다. 나요, 근을 직접 구해내셔도 되죠. 그렇잖아요? 방정식의 근 누가 못 구합니까? 근데 나 좀 봐달라고요. 여기가 베타 콤마 0이에요. 그치? 야, 변치 않는 사실은 이런 거 아닌가? 어떤 사실이 변치 않아요? 나요, 두 개의 근은 안 구했지만 알파 더하기 베타를 2로 나눈 것은 예? 나와 나의 중점 괜찮습니까? 그것이 대칭축 뭐일 수밖에 없다? 1일 수밖에 없더라 이런 내용이지.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개념 강의를 이렇게 정리하지 않았나? 어떻게?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 선생님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근의 합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분의 b요. 아이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1 곱하기 2라고 말할 수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던 것 같아요. 어떤 개념이요? 알파 더하기 베타. 나는 얘를 뭐라고 부를 거예요? 실근의 총합이라고 부를 거예요. 대칭성을 가진 모든 함수에서 통용되는 이야기예요. 이치 함수뿐만 아니라 실근의 총합이라고 불리는 건 1이라고 불리는 걸 대칭축이라고 불러요. 대칭축 곱하기 2개예요. 이것이 결국 뭐다? 실근의 개수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이런 거예요.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습니까? 좋아요. 자,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문제에서 나한테 하는 말이요. 그리고 얘들아, 우리는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고등학교 때 21문항이 객관식이고 9문항이 주관식이거든요. 괜찮아? 그때 객관식을 보는 눈도 필요해요. 자, 무슨 소리냐면 오지선다를 먼저 보고 들어가는 힘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잠시 드리는데,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래프 위에 점 P가 있대요. 괜찮아? 근데 점 P가 있는데 P의 X좌표를 구하는 거거든? 근데 오지선다잖아. 봐봐. 다 1보다 뭐해? 크지? 그러니까 그 점 P. 내가 어떤 P인지는 모르겠으나 점 P를 구하고 싶거든? 그거의 X좌표를 구하고 싶거든? 근데 P라는 점을 여기다 잡으면 되냐? 안 되지, 맞아? 대충 오른쪽에다가 뭔가를 접고 이미지를 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괜찮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요게 그냥 센스라는 거예요. 센스. 괜찮아? 네, 좋아요. 물론 센스 없어도 사항이 머릿속으로 그려지면 되긴 하지만 예, 센스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볼게. 자, 점 P를 잡을 건데 X축 사이의 거리가 대칭축까지의 거리랑 똑같아야 된대. 괜찮아?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야. 자, 봐봐. 어떤 점 P를 잡게 되면 내가 결국 P인데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예, 이 거리와 내가 축까지 수선의 발을 떨궜을 때 이 거리가 뭐하다? 같다라는 거야. 결국 여기에 이미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사각형의 이미지 자체가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이 돼야 된다. 이 말을 돌려서 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축까지 수선의 발을 떨구고 대칭축까지 수선의 발을 떨구는데 우리들의 길이가 같다. 그러면 이 보라색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이 돼야 됩니까? 정사각형이 돼야 됩니다. 뭐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할 수 있겠어. 자, 그럼 시작. 나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내가 세팅할 거예요. 그치? 이 점의 좌표. 자, 어떻게 세팅할 거냐면 잘 봐봐. 선생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내가 t라고 놓는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t라고 놔야 돼요. 그럼 점 P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정사각형의 길이를 선생님이 t라고 놨어요. 한 변의 길이를. 괜찮아요? 그러면 y좌표는 t가 되죠. 괜찮아? 근데 x좌표를 주의해 주세요. x좌표를 주의해달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길이가 t예요. 내가 여기가 원점이란 말이에요. 괜찮아? 축이 1이에요. 그럼 여기는 1이 되는 거 맞죠? 이해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결국 이 점의 x좌표가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뭐가 된다고? t 플러스 1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 말 괜찮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위의 점, 그래프 위의 점 미쳤나요? 위의 점 나오면 뭐 해야 돼? 대입하셔야죠. 괜찮습니까? 위의 점 나오면 대입하자. 대입하자. 그래서 나는 t의 값을 구할 거야. 이런 거지. 오케이? 그럼 시작. 나요. y 대신 t를 대입합니다. 이런 거. t는 x 대신 t 플러스 1을 대입합니다. 나 여기다 t 플러스 1을 대입하면 t제곱 플러스 6은 0. 괜찮아?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면 t에 관한 2차식 어떻게? t의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6은 0이요. 그렇기 때문에
t 플러스 3, t 마이너스 2는 0. 그래서 t는 마이너스 3 또는 t는 뭐가 나와요? 2가 나온답니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선생님 말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좋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t의 값은 뭐? 뭐지? 어디가 잘못된 걸까요? 전피의 x좌표. 오케이, t는 2. 잘 된 거지. 요게 답이라는 거잖아. 전피의 x좌표, 이게 답. 괜찮습니까? 이게 답. 그래서 t의 값을 2라고 구하셨습니까? 그럼 여기다 대입하세요. 괜찮습니까? 그럼 뭐가 나와요? 답 자체는 얘 x좌표니까 t가 2였으니까 결국 2, 몇이라는 거죠? 3, 2였다라는 거예요. 이 점의 좌표가 몇 콤마면 3, 2였다는 거지.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니 얘들아? 그래서 요 녀석이 답이 되더라. 이해해? x 좌표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내 말 괜찮죠? 네, 좋아요. 자, 11번 문항 볼게요. 제목은 한 번 더 연습이라고 했던 건 방정식에서 했던 연습 그대로를 한번 연습해 보자는 거야. 자, 무슨 소리냐면 지금 나한테 그래프의 이름을 주셨어요. 이차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이요. 거기에 플러스 1이에요. 얘 그래프와 x축에 서로 대칭인 그래프가 있다. 근데 이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해서 얻은 그래프. 자, 그러면 우리 순서도 그려볼게요. 호로록 먼저 첫 번째 변신이요. 너를 뭐 한다고? x축 대칭이동 시킬 거래. 괜찮습니까? 그럼 x축 대칭이동 시킨다라는 것 자체는 나 식을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하여 뉴식을 만들면 돼. 기존 식에다가. 그럼 x축 대칭 시켰으니까 마이너스 y는요. 이게 바로 y 대신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전체 3의 제곱 플러스 1 이러면 돼요.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또 변신을 시킨답니다. 얘가요. 너 어떤 변신 시킬 거니? 이랬을 때 이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대. 너를 y축 여기다 갖다 써야지.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q만큼 뭐 한다고? 평행 이동한다는 거야. 내가 일부러 정리를 안 하고 이렇게 써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길게 보자는 거예요. 행위가 중요하거든요. 자, 무슨 소리냐면 평행 이동, y축으로 플러스 q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것은 y 대신 이젠 다시 기존의 이 함수식에다가 y 마이너스 모를 q를 대입하자는 거야. 반대되게. 이것이 결국 평행 이동인 거거든. 이해해? 그러면 식을 만들 때 내 말 잘 들어야 해. 항상 가로쳐. 가로의 소중함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이 식을 만들 때는 마이너스는 그대로 살려준 상태에서 이렇게 가로를 치고 들어가는 거야. 항상. 괜찮아? 얘는 그대로 냅둔 상태에서 y 대신 내가 뭐를 대입하겠다는 거지? y 마이너스 q를 이런 식으로 대입하겠다는 거야.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이쁘게 정리해보자는 거지. 맨 마지막에 이쁘게 정리한다는 말 자체는요, 뭐 하자는 거지? y는으로 맨 마지막에 정리해보자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럼 나는 얘를 y로 정리한다면 요 녀석 자체가 현재 모양새는 마이너스 y 플러스 q거든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시작. 나요, 마이너스 y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1이 되고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이쁘게 정리하시면 플러스 q가 이쪽으로 넘으면 마이너스 q가 되고요.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이쁘게 정리하시면 y는 결국 2분의 1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에 더하기 나 마이너스 1을 곱했으니까 q 마이너스 2라는 그래프가 됩니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나중에는 좀 더 빨리 보는 방법이 있겠으나 지금은 이렇게 훈련합시다. 괜찮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좋아요. 그래 놓고 이제 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대.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 즉 이렇거든. 자, 이미지 잡아볼게. 이미지. 자, 아래로 볼록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내가 지금 아래로 볼록한 거야. 괜찮아? 그래 놓고 호로록 이렇게 x축과
괜찮아? 두 점에서 만나야지 거리라는 개념이 생길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얘가 몇이라고요, 여러분? 몇이라고? 이 거리가 4루트 2라는 거야. 그치?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 거리라고 불리는 이 개념을 우리는 방정식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해야 돼? 두 근의 차라고 이야기해야 해. 괜찮아?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3, Q-1 이게 바로 꼭지점이지. 그러면 여기가 결국 무슨 축? X는 3이 결국 무슨 축? 대칭 축이 되더라. 이런 느낌이에요. 괜찮아요? 자, 이젠 선생님이랑 문제 풀러 갑시다. 솔 1이요. 친절하게 다시 한 번 더 연습 갑니다. 선생님, 그러면 두근의 차가 4루트 2일 때, 자, 그래서 나한테 뭐 구하라는 거죠? Q의 값을 구해달라는 게 문제인데, Q의 값을 선생님 어떻게 구할 거예요? 나 이렇게 구해볼게요. 자, 봐봐. 호로록 요 그림에 주목해 주세요. 대칭축이 X는 3이라는 사실이 변함이 없어요. 그치? 그러면 자, 대칭축의 기능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뭐하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전체 길이가 4루트 2라고 하는 것은요, 반땡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길이는 몇이 돼요? 길이 자체는 반땡. 그러니까 몇 루트면? 2루트 2가 돼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요 녀석의 좌표요. 요 녀석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지? 3으로부터 오른쪽 간다. 그치? 길이 몇 루트 몇 만큼? 2루트 2만큼 오른쪽으로 가요. 그래서 콤마 0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의 좌표는 당연히 길이는 똑같이 2루트 2니까 나는 3으로부터 이제 왼쪽으로 가요. 괜찮습니까? 얼마만큼? 2루트 2라는 길이만큼요. 콤마 0인 거예요. 괜찮아? 여러분들은 이거와 이것을, 이 녀석을 방정식에 뭐라고 불러요? 실근이라고 불러요.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니? 자, 답은 어떻게 맞춰도 되는 거죠? 나 그래프 위의 점이에요. 그래프가 지나는 점이요. 그치? 그래서 뭐 대입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대입하세요. 나 이 식에다가 얘가 지나는 점, 이 점을 지난다. 대입할 거거든요. 그럼 시작. y 대신 0이고요. x 대신 3 플러스 2루트 2를 여기다 대입할 거예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x 대신 3 플러스 2루트 2를 대입하시면 2루트 2의 전체 제곱이 되고요. 거기에 q-1 얘를 만족해야 돼. 괜찮습니까? 그래서 계산 시작. 0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4. 그래서 어떻게? q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 4 빼기 2는 3. 그치? 그래서 내가 구하는 q의 값은 뭐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구하셔도 상관없죠. 괜찮습니까? 자, 솔트요. 두 번째 풀이요. 푸는 방법은 엄청 많지 뭘. 선생님, 나는 개념을 알아요. 그래, 네가 아는 개념이 뭔데?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 이때 a는 0이 아니다 이러면 얘는 결국 뭐가 되고 2차 방정식이 되고, 이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차 공식을 알아요. 두 근의 차라는 공식은 어떻게 됐는데, 선생님 절대값분의 루트인데 여기 와야 되는 것은 a요. 이 창의 개수요. 루트 안에 와야 되는 것은 뭐예요?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요. 얘를 이용해서 선생님 내가 문제를 풀고 싶어요 이런 거야. 아, 그래? 그럼 봐봐. 선생님, 나요. 이 식을 사실 정리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2분의 1 x제곱이 되고요. 방정식으로 한번 해석해 보자는 거죠. 그치? 나요, 마이너스 몇 x? 3x가 되고요. 괜찮아? 그냥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2분의 9요. 거기에 마이너스 1. 그래서 뭐가 되는 거죠? 2분의 7 플러스 q는 0.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냥 전개한 거예요. 그쵸? 2분의 1 마이너스 몇 x 3x 플러스 2분의 7, 마이너스 2분의 7. 아, 플러스 2분의 7 맞죠? 정신 차려 박동원. 2분의 7 플러스 q는 0. 그치? 근데 방정식의 근을 다룰 때는요, 그냥 최고창의 개수를 이쁘게 맞춰주기 위해서 나 x의 제곱 마이너스 6x 거기에 플러스
7 플러스 EQ는 0 이렇게 만드셔도 돼요. 괜찮습니까? 그럼 시작. 나한테 알려준 거 두근의 차를 알려주셨어요. 난 얘를 이용할 거예요. 이제 이 방정식에서 얘를 이용할 거예요. 자, 두근의 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두근의 차예요. 그치? 그러니까 뭐 4루트 2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어떻게? 나요. 절대값 1 신경 쓸 필요 없죠. 그런 다음에 바로 루트라고 갖다 붙이면서 판별식 갖다 붙이면 되겠네. 그치? 판별식 갖다 붙이게 되면 나 어떻게 돼? 마이너스 6의 제곱이니까 36 거기에 마이너스 4배를 곱할 거야.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몇 큐? 8q 이러면 되겠죠?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그래서 계산 완료하시면 결국 양변 제곱하셔도 상관없고요. 양변 제곱하게 되면 나는 뭐가 된다? 32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요. 8 마이너스 몇 q가 돼서 8q가 돼서 그래서 8q의 값은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4가 됩니다. 그래서 q의 값은 뭐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괜찮아? 또 이렇게 구하셔도 상관없죠. 뭘 저렇게 계속해? 한 번만 더. 저희가 한 번만 더라 그랬잖아. 한 번만 더. 예. 자,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선생님, 나는 이 녀석을 알파라고 놓고 이 녀석을 베타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이 녀석이 결국 이 방정식에 두 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알파, 베타가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럼 나한테 알려준 건 차를 알려줬어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요. 물론 이렇게 쓴다는 것 자체는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이것이 결국 두근의 차가 돼요. 그치? 그러면 선생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이 4루트 2라는 걸 알려주신 거고 y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하면 선생님 왜 이렇게 무식해? 아니 이 녀석은 3 플러스 2루트이고 이 녀석은 3 마이너스 2루트인데 이걸 갖고 놀면 되잖아. 못 온다고 못 올 리는 없겠으나 어떻게 저걸 못 오죠? 못 올 리는 없겠으나 얘 그냥 미지수 놓고 가는 거다 지금은. 그럼 난 어떻게 돼?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불리는 건 두근의 합이요. 그치? 그래서 내가 뭐가 되는 거고? 6이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두근의 곱이요. 알파 베타라고 불리는 나는요. 어떻게 되는 거죠? 7 플러스 몇 큐가 돼요? 2큐가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풋풋했던 그 시절이 아니네. 지금이 풋풋하죠. 그죠? 그러고 나면 곱셈공식의 활용을 갖다 쓰면 어떻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라고 불리는 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알파 베타 하면 됩니다. 우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대입하세요. 그럼 나는 32가 되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나는 36이 되고요. 괜찮아? 거기에 마이너스 4배니까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8 Q라는 식이 만들어지는데 결국 이 식의 모양은 이거랑 뭐하더라? 똑같더라라는 소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 말 괜찮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 모두 잘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2번 문항 봅시다. 나요, A는 실수라고 되어 있고요. 2차 함수라고 되어 있어요. 맞아, 나 2차 함수야. 거기에서 오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럼 난 일단 얘를 보고 자, 이미지 생각합시다. 나요, 아래로 볼록해요. 대칭축 와주실래요? X는 대칭축이라고 불리는 나는 어떻게? 마이너스 2분의 B에 의하면 2분의 A요. 내가 대칭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지점의 좌표라고 불리는 나는 2분의 A 콤마 괜찮습니까? 2분의 A를 여기다 대입하시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나요 4분의 A 제곱에 2분의 A를 대입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A 제곱이 되고 플러스 A가 돼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요 값은요 호로록 계산하시게 되면 나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A 마이너 4분의 A 제곱입니다. 네, 내가 이 함수에 이 fx라는 함수에 무슨 값이 되더라? 최소값이 되더라 라는 내용이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예, 좋아요. 자, 갑시다. 기억이요. 너 1,2를 지나니
1,1을 나는 뭐 해보는 거예요? 대입해보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대입 시작. 1을 대입해보세요. 1을 대입하게 되면 어머나 1 나오는 거 맞네. 그치? x 대신 1 대입하면 y가 1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1,1 대입했는데 참이다. 괜찮아요? 그래서 너는 1,1을 지나는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여러분.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니은 봅니다. 니은. 나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a만큼 평행 이동한다면 잘 봐봐. 나 이 함수의 이름을 fx라고 줄게. 그럼 기억의 물음 자체는 f는 1이니 이걸 물었던 거랑 똑같아. 그래서 참이었어. 그치? 그런데 봐봐. 지금 나는 y는 fx라는 이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를 도대체 뭐 한다고?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a만큼 평행이동한대. 야, 그러면 그 함수, 평행이동한 함수의 모양은 어떻게 돼? 라고 물으신다면 어너럭 나 잘 들어봐. x 대신 내가 해야 되는 행동 영역은 x 플러스 2분의 a를 뭐 할 거야? 대입할 거거든요. 그래도 어차피 이차함수죠. 자, 그러면 식을 만들 땐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y는 내가 이 기존 식에다가 x 대신 x 플러스 2분의 a를 이렇게 대입하는 거야. 괜찮아? 이게 이젠 마이너스 2분의 a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런데 나는 이미지가 중요해. 그럼 이 함수의 대칭축이 어떻게 되지? 내가 너한테 묻는다면 대칭축이라고 불리는 것은 기존의 대칭축이 x는 2분의 a였어. 나의 대칭축이 x는 2분의 a였어. 그치? 그러면 얘의 대칭축은 보라색 함수의 대칭축은 뭐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2분의 a만큼 평행이동시킨 거니까 이해해? 꼭지점 자체도 어차피 똑같이 평행이동 되는 거잖아. 이해해요? 얘는 점의 이동이야. 그럼 꼭지점이 이동하는 거야. 꼭지점의 x 좌표가 대칭축이니까 이해해? 그럼 마이너스 2분의 a만큼 평행이동시키게 되면 나 대칭축이라고 부르는 건 x는 뭐가 되는 거지? 0이 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x는 0. 이 자체가 결국 무슨 축? y축이지 않냐는 거야. 이해해?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a만큼 평행이동하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냐? 응, 니은 참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좋아요. 디귿, 꼭지점이 x축 위에 있도록 하는 a의 개수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야. 자, 그러면 사실 이렇거든요. 자, 볼게. 디귿의 내용은 뭐다? 꼭지점이 x축 위에 있어야 된대. 그럼 그래프의 이미지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호로록 내가 꼭지점. 괜찮습니까? 내가 꼭지점 x축과 만나야 된다는 거야. x축과 이렇게 접해야 된다는 거지.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거지. 괜찮아? 그러면 결국 최소값을 네가 아까 구했지. 이해해? 그래서 이렇게 구하셔도 되거든. 솔1은 이 함수의 그래프에 최소값이 는 0이다.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y좌표가 0이 돼야 된다는 말 자체는 함수의 그래프의 최소값이 0이다라는 말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푸셔도 돼요. 최소값 아까 구하셨잖아요. 뭐라고 구하셨어요? a-4분의 a제곱. 괜찮습니까? 얘가 뭐 해야 된다는 거지? 0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 말 괜찮습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4를 곱해서 정리해 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4a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 는 0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괜찮아? 그러니까 결국 a-4는 는 0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a는 0 또는 a는 4 이렇게 구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구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선생님, 솔2요. 어차피 다 똑같거든요. 괜찮아? 나 지금 솔1에서는 최소값이 는 0이어야지만 x축과 접한다로 이야기를 한 거야. 근데 얘가 이렇게 푸셔도 상관없다는 거야. 어떻게? 선생님, x축과 접한다는 이상은요. 방정식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중근을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으니 나는 쟤를 방정식의 입장으로 봐서 어떻게?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는 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고 문제를 풀 거예요. 똑같아요. 뭐가 똑같은 거냐면 중근을 갖는다고? 그럼 판별식이 는 0이어야 되는 거 맞지? 얘 판별식을 갖다 써보세요. 판별식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죠? a제곱 마이너스 몇 a가 되고요? 4a가 되고요. 괜찮습니까? 얘가 는 0이다 라는 이 사실은요. 결국 이 사실과 뭐 하다는 거지?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죠? 예, 둘 다 잘하는 학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지금 뭐라고 돼 있어? 꼭지점이 x축 위에 있도록 하는 a의 개수를 묻고 있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
A의 개수는 이렇게 몇 개 있다. 0과 4 두 개 있더라. 근데 걔가 한 개라고 말했으니 디귿 자체는 거짓입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내 말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13번 문항 갑시다. 13번이요. 꼭지점에 y 좌표가 12인 이참수의 그래프는 두 개 존재한다. 자, 무슨 소리냐. y는 나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6ax라는 그래프가 있어. 괜찮아? 그럼 이 그래프는 위로 볼록하고 또 가는 거야. 습관 자체야. 대칭축을 구해주세요. x하고 분리는 대칭축은요? 뭐가 되는 거예요? a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 마이너스 2를 곱하면 6분의 6a. 즉 a가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럼 꼭지점의 좌표 좀 구해주시는 거야. 나 a, a를 여기다 대입해 주실래요? a를 여기다 대입하신다면 마이너스 3a 제곱 더하기 6a 제곱이니까 3a 제곱이 돼요. 그치? 나 그리고 이 3a 제곱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을 이 그래프, 이 함수의 무슨 값이라고 부른다고요? 최대값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내 말 괜찮아?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 최대값, 즉 꼭지점의 y 좌표가 몇이 돼야 된다고요? 문제에서 12가 돼야 됩니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3a 제곱이 10이라고? 그러면 a의 제곱의 값은 결국 4가 되는 것이고 a는 2 또는 a의 값은 뭐다?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기까지 내 말 괜찮습니까? 즉 두 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최대값을 12로 만드는 그런 a의 값은 몇 개가 존재한다고? 두 개가 존재한다는 말이죠. 내 말 이해할 수 있겠니? 네, 좋아. 그런데 여러분한테 묻는 건 이 두 포물선의 꼭지점 사이의 거리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야. 그러면 a 대신 2를 대입하세요. 첫 번째 함수의 꼭지점 1이라고 할게요. 꼭지점 1의 좌표는 내가 a 대신 2를 대입해서 구하겠습니다. 이런 거야. a 대신 2를 대입하시면 뭐가 돼? 2, 12가 되죠. 그치? 난 이제 a 대신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이런 거예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꼭지점 두 번째 꼭지점의 좌표 자체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 뭐가 되는 소리예요? 12가 되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묻고 있어요. 자, 내 눈엔 보여야 돼. 뭐가 보여야 되는 거지? y좌표 같다. y좌표와 같은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결국 x좌표의 차이입니다. 자, 이미지를 보여드리면 이런 거지. 나 y는 10이라는 이런 수평선이 있어요. 이런 거야. 수평선 속에서 지금 한 점은 마이너스 2, 10이고 한 점은 2, 10이지. 그치? 그렇고 여러분한테 뭐를 묻고 있다고? 우리 거리를 묻고 있다고. y좌표가 같을 때 거리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요? x좌표의 차예요. 괜찮아? 문자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큰지 모르니까 뭐를 붙이자? 절대값을 붙이자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확실히 알죠? 2가 크고 마이너스 2가 작아요. 그래서 거리라고 불리는 건 뭐가 된다? 4가 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잡아주시면 되겠다. 14번 문항이요. 사실은 엄청 중요한 문제고요. 우리가 고등학교를 진행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또 되게 많이 보게 될 주제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선생님이 제목을 달아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제목을 달아드리는 거냐면 이렇게 적분이라는 거, 얼씨 중딩한테 적분이라는 걸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내가 적분을 가르치겠대 언제? 이렇게 되는 거야. 적분을 배우기 전까지, 그러니까 적분이라는 걸 배우기 전까지 나한테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 즉 넓이에 관한 문제가 나온다면, 적분을 배우기 전까지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나의 행동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나의 행동은 관찰을 하는 건데 도대체 무슨 관찰을 합니까? 이야기를 하였을 때 관찰, 무엇을 관찰하는 건데 그 관찰의 대상은 함수의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
얘를 우리는 관찰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이게 그냥 문제의 제목이에요. 다시 뭐라고? 적분이라는 그 학문을 배우기 전까지 나한테 곡선으로 둘러싸인 이상한 면적 있잖아? 그치? 사다리꼴도 아니고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때는 나는 뭐를? 함수 그래프 또는 도형의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 괜찮습니까? 이 부분을 뭐 해야 된다는 거지? 관찰해야 된다는 거야. 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볼게요.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한테 지금 두 개의 그래프를 주셨거든요. 자, fx라는 그래프요. fx는요, x제곱 플러스 2고요. 이름을 주고 있어, 지금 그냥. 그래프에 gx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요,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6이에요.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래요. fx와 gx에 대한 그래프, 두 개의 그래프를 줬구나. 그런데 이렇게 보시는 거야. 나요, 2차 항에 개수의 절대값이 같습니다. 뭐 같다? 절대값이 같다. 그러면 두 개의 함수는요,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하게 되면 무조건 겹쳐진다라는 거예요. 괜찮아? 평행이동 또는 적당하게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하면 뭐해진다? 겹쳐진다라는 거예요. 겹쳐진다. 자, 무슨 소리 나는지 봐봐. fx하고 불리는 이 그래프에 태생이 있어요.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fx가 될 수 있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냐? x제곱이라고 불리는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y는 fx가 되는 방법은요, 나요, y 대신 여기다 y-2를 대입하면 내가 되죠. 그치? 그러니까 결국 y축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2만큼 뭐 한다면 평행 이동한다면 그것이 y는 fx가 돼요. 자, 그러면서 gx의 모양새를 좀 이렇게 갖다 써볼게요. 어떻게? gx라고 불리는 이 녀석의 모양새는 마이너스라고 갖다 붙이고 x-1에 x-1에 전체 제곱이라고 갖다 붙이면서 어떻게? 플러스 7을 하게 되면 이것이 결국 gx인데요. gx인데. 자, 이렇거든요. 나요, 이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었고 걔가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었으며 그것이 y는 gx라는 그래프가 되게 되는데, 자, 무슨 소리 나는 거냐면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얘를요, 이젠 요 녀석은 y의 보호예요. 즉 마이너스 y는 x제곱이라는 거니까 이해. 자, 그러면 이 식에다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 이동하고요. 그런 다음에 얘가 gx가 된다는 이 내용은요, x-1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이 식에다가 x 대신 x-1을 대입한 거거든요. 그래서 x축은 얼마만큼? 플러스 1만큼. 얘가 사실 y-7이었어요. 그치? 그래서 y축은 얼마만큼? 플러스 7만큼. 평행 이동하면 그것이 y는 gx가 된대. 자, 그냥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야. 내가 아주 자세하게, 너무 자세하게 이 이야기를 지금 한 건데, 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의 그냥 결론은 이랬던 거야. 뭐해? 이창의 개수에 절대값이 뭐하다면,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 두 그래프는 대칭이동, 평행이동 시키게 되면 또는 그렇게 되면 일치할 수 있다라는 거야. 왜? fx와 gx에 대한 그래프의 태생이 같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x제곱과 2x제곱, 3x제곱 이딴 것들은 절대 겹쳐질 수가 없지. 이해해? 하지만 이창의 개수의 절대값이 같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겹쳐질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의 행위를 봐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어떤 행위일까, 얘들아? x제곱 플러스 2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6 딱 이래버리면 나 지금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이 행위를 하는 건 fx랑 gx랑 같다라고 놓고 방정식을 만든 거거든? 이 행위 속에서 내가 찾고 싶은 건 뭘까? 교점의 x 좌표를, 괜찮습니까? 구해보고 싶다는 거야. 설령
이 방정식에 근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 두 그래프는 만나지 않는다의 사항이 되는 거고, 근이 한 개만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2차 방정식인데 근이 어떻게 한 개만 존재해요? 실근이 한 개 존재한다는 건 중근을 갖는다는 거겠지. 그때 두 그래프는 접하는 사항이 될 것이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면 그때 교점 두 개가 있겠네, 이런 사항이야. 아, 그렇구나. 그럼 볼게. 나는요 방정식의 근을 구해봅시다. 근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파악해보자는 거야. 2x의 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4는 0이 돼요. 아, 그러니까 결국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네요. 아, 그러네. 그럼 얘를 다시 이쁘게 인수분해 하시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는 0이 되겠네. 아, 그러네. 그러면 결국 교점을 갖는다는 거야. 교점 몇 개? 두 개를 갖는다는 거지. 하나의 교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1, 하나의 교점의 x좌표는 2. 그치? 마이너스 1을 아무데나 대입하세요. 그러니까 교점의 좌표가 하나는 마이너스 1, 3, 하나는요 2를 대입하세요. 2, 6. 이런 교점을 갖는다는 거야. 여기까지 내 말 괜찮아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면서 우리 한번 이해해 봅시다. 좌표 평면상이에요. 샥! 괜찮아? 아래로 볼록한 이참수의 그래프가 있어요, 이런 거야. x제곱 플러스 2니까 선생님은 이제부터 요 그래프를 주황색으로 그릴게요. 샤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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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해내실 수도 있어요. 그치? 나 여기가 지금 0,2예요. 뭐 하여튼 나요 보라색으로 GX하는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괜찮아? 나 꼭시점의 좌표가 지금 1,7이 되는 거 맞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허럭 이렇게 다 주셨어요. 허럭 요렇게 떨어지는 아이고 난리 났네요. 허럭 요렇게 몰라요. 마음이 이쁘시죠? 여기가 여기 오면 1,7이 있다는 거야. 그치? 그리고 나는 지금 교점을 구해낼 수 있었거든요. 어떻게 교점을 구해냈냐면 두 그래프가 만나는 이 점의 하나의 이름이 마이너스 1,3이고요. 이 점의 이름이 몇이라고? 2,6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내 말 괜찮아? 그런데 너한테 묻고 있어. 어떤 것을 묻고 있냐면 잘 들어봐 이제. 교점을 기준으로 해갖고 싸라라 교점을 기준으로 해갖고 여기 내가 x는 마이너스 2라는 선이고요. 내가 x는 2라는 선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2가 있는 결국 교점의 x좌표란 말이죠 지금. 그치? 그래놓고 여기 둘러싸인 요 면적을 뭐라고 하지? t라고 하재요. 이상한 면적 괜찮습니까? 무슨 면적? 이상한 면적 괜찮아? 왜?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아니야. 예? 이상한 면적이야 지금. 오케이? 그래놓고 또 이 넓이 S 라고 하지. 이상한 면적 괜찮습니까? 왜?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이잖아. 예? 그래놓고 여러분한테 구해달라는 거야. 도대체 뭐를 구해달라는 거지? S 플러스 2t라고 불리는 이 녀석의 넓이 좀 구해달래. 장난쳐요? 난 적분이라는 걸 아직 배운 적이 없다고요. 괜찮아? 적분을 배웠다라고 한다면 나는 반드시 이 넓이를 그냥 식으로도 구할 수 있는데 나한텐 아직 그런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봐. 얘들아, 봐봐. 나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을 관찰하자는 건데 잘 봐봐. 얘들아, 나 좀 봐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지금 6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6인 거 맞지? 예. 그러면 똑같이 6이라는 길이만큼을 이쪽으로 쑥 올려볼게. 잘 봐봐. 이 길이 연두색 길이만큼 6만큼을 똑같이 내가 올려볼 거야. 그럼 여기다가 이 좌표가 6만큼 올라가 봐. 그럼 여기는 뭐가 돼? 마이너스 1,9가 되지 않아? 6만큼 올린 거야. 괜찮아?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을 잘 봐야 해. 선생님이 하는 행동을 잘 봐야 돼. 여기 빨간색 길이 있지. 빨간색이 아니라 여기 주황색 길이라고 할게. 주황색 이 길이 뭐야? 3이지. 연두색 길이가 지금 뭐였다면? 6이었다면 괜찮습니까? 이 길이 3이지. 그치? 나 이 점을 3만큼 올릴 거야. 이 점을 3만큼 똑같은 길이만큼 여기다 갖다 붙이겠다는 거야. 3만큼 올리게 되면 그때 점의 좌표는 뭐가 돼? 2, 뭐가 돼? 9가 되지. 여기까지 괜찮아? 믿기 힘들겠지만 우리들의 지금 무슨 좌표가 같아? Y좌표가 같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쇽쇽쇽쇽 이 면적이 결국 t인 거야. 이렇게 생긴 이 면적과 이렇게 생긴 이 면적은 뭐 할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게 정말 핵심 주제고 우리가 되게 많이 볼 주제라는 거야. 적분을 배우기 전까지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래? 난 못 구해. 식으로 못 구해.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림으로 푸셔야 해. 그때 관찰의 대상은 뭐라고?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과 관련이 있더라.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럼 결국 S 더하기 2t라고 불리는 얘를 구해달라는 건 이해해? 여기 t, 여기 t. 결국 나한테 구해달라는 건 구할 수 있는 넓이. 구할 수 있는 넓이로 바꿔서 계산해야 된다는 거였지. 이 직사각형의 면적이 결국 S 플러스 2t랑 똑같네요. 이런 뜻이야. 그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요 길이 몇이 되고 3이 되고. 괜찮아? 여기의 좌표는 마이너스 1,9.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9가 되겠지. 여전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9. 내가 6, 내가 3이니까 이해해요?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된다? 9가 됩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의 면적 내가 3이고 내가 9. 그래서 우리들의 값은 뭐다? 27입니다. 괜찮아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 좀 해주세요.